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전강위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전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전강위원들은 전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전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에 전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전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전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전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노동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상주하고 있는 문체부 감사관은 우리 협회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전방위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천안축구센터 건립, 지도자, 영역 등은 방대한 자료 요청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감사에 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경기력에 대한 단순 비판을 넘어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선임과 계약 조건, 경질 과정부터 비판이 시작됐는데요. 후임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감독을 물색하는 것이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축구팬들이 제기하는 의혹의 수준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감사부터 국정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이에 응하기 위해 축구협회 관련 직원들이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협회 수뇌부의 무능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일반 업무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는 친선 행사에만 신경 쓰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지난 9월 3일 대한축구협회 사내 게시판에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과 함께하는 2024 한마음 축구대회 개최 안내 공지글이 떴습니다. 오는 9월 30일 천안축구종합센터에서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 임직원과 친선 축구대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협회 산하단체와 소통의 의미로 축구대회를 한다는 건 적극 권장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글을 본 대부분의 직원의 반응이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에 축구대회라니 제정신인가 하는 반응이 주였다라며 또한 축구대회가 사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책임감 없는 정 회장의 행태를 볼 때 다가오는 감사에서도 직원들만 고충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7월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문체부 감사, 국회 출석 등 외부로부터의 목소리에 회장과 협회 집행부는 너무나 둔감하다. 마치 딴 세상 사람 같다. 축구협회 일 잘한다. 좋은 정책 펼친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만 줄줄이 감사장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회 집행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솔직히 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팀장 및 직원 몇 명만 희생양으로 내던져놓고 정작 중요 결정을 한 사람들은 뒤로 꼭꼭 숨는 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공식 행사가 친선 축구대회인데 사적으로는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축협으로 인해 국민들이 뒷골이 땡겨 죽겠는데 정몽규는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쁘겠네요.